돈이 되는 공시는 어떤 공시일까요? 베스트 3 꼽아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돈 되는 공시 베스트 3 보시죠. 오늘 장 나온 공시 가운데 베스트 3는 현대건설의 수주 공시입니다. 자, 오늘 현대건설 이달 해외에서 1조 5천억 원, 카타르, 싱가포르 수주입니다. 현대건설은 최근에 1월 8일에 52주 신저가 경신을 했고요. 어제 남북경협주 반등할 때 함께 반등을 해서인지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 뭐 현대건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연일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업계가 수주를 한 것과 그런 것들을 공사를 통해서 이익을 나타내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분들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텐데요. 특히 해외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우리가 GS건설 사태에서도 보여지듯이 이익이 얼마만큼 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건설 부분들이 국내 건설이라고 본다라면 좀 많은 이익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존재를 했었는데 해외 건설 같은 경우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업체들이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막상 수주를 해놓고도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이익이 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실을 보고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현재 지금 1조가 넘는 금액, 이번 건이 6천억이고요. 기존 건까지 하면 1조가 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 수주 소식에 주가가 반응하지만 이렇게 건설업 같은 경우는 특히 해외 공사 수주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주 공시가 연초에 2건이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 카타르의 오피스텔 낙찰 공시, 오늘 나온 이 공시는 6천억 원 규모의 공시입니다. 주가는 부진하고요. 무거운 주가의 움직임, 등급은 좀 낮게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등급은 3등급을 저희가 드리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해소가 돼야 주가가 좀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익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해외 공사보다는 국내에서의 수주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나타나줘야 현대건설이 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시장을 좀 잡겠다라는 또 강력한 메시지를 또 시장에 보여줬기 때문에 건설주들에 대해서 일부 건설주들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긴 합니다만 주택 경기에서 또 과도한 이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 목표치 수치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너무 뛴 곳은 원상 회복시키겠다. 규제책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국내 수주와 함께 이익 개선 필요하고요. 3등급 관찰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오늘 베스트 2 공시는 기아차가 모처럼 만에 공시를 내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중장기 투자 계획에 대한 공시가 나오고 있고요. 기아차의 주가는 연말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45,00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신고점 경신 시도하나라는 그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주가는 10% 이상의 조정입니다. 현재는 0.8% 상승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자동차주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차를 많이 파는 게 좋을까요?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좀 둘 다입니다. 차를 많이 팔아서 정상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만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우리가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을 경우에 자동차를 파는 데 목적을 두게 된다라면 소위 딜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 이제 목적을 좀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 방식은 오너가 정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시장의 점유율을 지키겠다라든지 아니면 재고를 소진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밀어붙이기식의 판매를 좀 늘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자동차를 좀 덜 판다 하더라도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목적을 삼게 된다라면 시장 점유율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익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은 이미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의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심지어 중국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중국 자동차 기술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 상당히 고전하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시장 점유율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익을 좀 내는데 목적을 두겠다라고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을 5%까지 올리고 2025년까지는 6% 수준까지 올리겠다. 결국 이런 것들은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영업이익률 개선, ROE 개선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힘쓰겠다. 결국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익 개선의 목적을 두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소 긍정적인 기아 자동차의 모습의 변화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후장대하고요. 제조업이고 환율 영향도 크고 참 그렇습니다. 어렵고 그런 산업인데요. ROE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해에 크게 개선됐습니다. 2018년 4% 수준에서 7% 수준까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이익 개선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주셨는데요. 친환경차의 라인업에 대해서 향후 5년 안에 특히 전기차는 풀 라인업 11종을 구축하겠다라는 점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몇 등급 줄 수 있을까요? 일단 2등급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가격 조정을 좀 급격히 받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긴 해야 됩니다만 지금 정도라면 기아차를 편입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4만 원대 초입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부분들이 당장 뭐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매가 급증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를 좀 작게 잡아주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2등급으로 적은 비중에 4만 원 초입에 진입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입니다. 오늘 베스트 1의 주인공은 NH투자증권입니다. 2019년 결산 실적 공시 예고가 나왔는데요. 오늘 주가 0.8% 상승세. 오늘 증권주가 모처럼 또 부각을 받고 있고요. 상상인 증권 강세인데 NH투자증권 부동산 쪽 사업을 좀 잘했었죠? 지금 증권주들은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증시 상황과는 좀 별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증시 상황은 뭐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거래량도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이익을 좀 많이 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그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라든지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판매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2019년 결산 상당히 좀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뭐 이런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증권주들 특히 NH증권 같은 경우는 NH증권도 이익을 좀 많이 낸 것으로 현재 지금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현재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한번 공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서 뭐 우리가 생활을 살피면서 주식과 연결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12월 달만 하더라도 여의도 각 증권회사 앞에 플랜카드들이 붙었습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한 것을 뭐 임금으로 전환해라라는 노조의 어떤 그런 건데 그런 포인트들이 바로 증권회사들이 좀 이제 살아났구나,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뉘앙스들 여러분들이 좀 받으셔야 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NH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주들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체질 개선, 증권사의 업무,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IB 업무를 하면서 체질 개선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었고 저금리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던 데 비해서는 주가의 퍼포먼스는 사실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몇 등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가장 투자하기 좋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1등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지금
지금 12,150원에 대비해서 14,000원까지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손절은 저점 부근,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손절 가능성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11,5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손절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현재 수준에 있어서는 주종시마다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1등급 받았고요. 지난 2017년의 주가로 되돌아간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